상품 대금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게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송으로 다퉈야 될 포인트 자체가 없다. 예,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촬영을 기준으로 이번 주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큐텐 그룹의 이커머스 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자들에게 그 정산을 지연함으로써 엄청난 이렇게 난리가 터졌습니다.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 풍토가 굉장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실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던 물건을 수배하던 그런 기조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커머스로 상품을 구매하는데요. 이 큐텐 산하의 티몬 그리고 위메프에서는 단순한 물건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 인테리어, 공사 또는 무슨 상품권, 이런 굉장히 이제 많은 분야의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들도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게 터지면서 판매자들이 이제 상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니까 상품 발송을 소비자에게 하지 않는 이런 연쇄적인 도민의 과정이 이렇게 번지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커머스 회사의 자금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티몬이나 위메프는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이죠, 마켓. 이 마켓에서 이 셀러들, 판매자분들이 내가 무슨 물건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죠. 근데 그 대금은 판매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 그 회사 그 계좌로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추후에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는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라든지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다 마찬가지죠. 음식점들이 입점을 해서 음식을 판매를 하면 쿠팡이츠라든가 아니면은 배민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 식당 측으로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그 수수료 대략 뭐 한 5% 10% 이렇게 정산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입금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무한 경쟁에 이렇게 돌입하면서 티몬이랑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 판매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그분들이죠. 이제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비자들한테 물건은 배송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금액만큼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 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중간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배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떡합니까? 돈은 냈는데 물건을 못 받고, 그러면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그 회사 측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한국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서 피해 신고를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민들과 그 어마어마한 액수로 번질이라는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촬영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긴급자금 뭐 10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환불 절차를 추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한 업체에 피해액이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업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막기 위해 한 10억이면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데도 긴급으로 환불할 자금으로 10억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회사의 자금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피해를 보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집단 소송을 했을 때 득과 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민사 소송이라는 거는 티몬과 위메프가 나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라는 그런 판결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민사소송의 가장 첫 번째 고려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가,
만약에 변제 자력이 없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변호사에게 이제 수임료도 내야 되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내라는 돈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인지대 그리고 송달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들이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최소 1년 정도는 걸리고 이 집단 소송으로 번지면은 그보다 정말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막 2년, 3년, 4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비용과 기간을 투입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판결만 받으면 내 돈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에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지급을 해야지 그 피해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판결을 기초로 그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민사소송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팀원과의 IMF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져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또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 상대방이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채권의 전부죠.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경우 이견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나한테 1,0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돼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은 내가 너한테 피해를 입힌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말이 안 돼 100만 원만 배상을 하겠어 라는 거죠.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든가 이런 거에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소송으로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건데 이 팀원 IMF 사태는 어땠습니까? 사실 피해 명확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 대금을 지급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급한 물건 대금이 그 피해액이 되는 거고 중간 상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다 배송을 해줬는데 팀원에서 대금을 정산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정산을 안 한 그 대금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도 명백한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그런 쟁점이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도 분명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분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팀원 IMF 지금 이 사태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으로 하기에는 자, 첫 번째 승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회사 측에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다퉈야 될 포인트 자체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팀원과 위협회에서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아닙니다. 제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조금만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대응책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작은 회사들이 파산을 한다거나 하면은 정부에서 뭔가 특별히 막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이것처럼 대규모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정부가 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피해자들의 손실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 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정상화가 돼서 미지급된 정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환불금을 다 지급하면 너무나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사옥 또 있다라고 하고 아마 물류창고 뭐 이런 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자산들을 판매해서 분명히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그 보상을 하기에는 아마 부족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피해액에 맞춰서 안분해서 일부씩 이렇게 배상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집단 분쟁 조정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액을 정확히 이렇게 집계를 하고 그리고 팀원이나 IMF의 그 자력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안분 배상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변호사들에게 뭐 집단 소송 이런 거를 맡기시기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 피해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접수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일단은 등록을 시켜 놓는 게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아무튼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대로 뭐 무너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지는 건데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회사 측에서는 사기죄도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기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내가 정산해줄 자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판매자들에게는 계속 판매하게끔 유도를 하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게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경제 상황이 이미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막 돈이
밀리고 있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임금을 뭐 이렇게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임금을 주지도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이제 경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돈의 흐름을 방관을 하고 돌려막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사실 전형적인 사기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제가 이제 정말 흔하지 않죠. 이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 사기죄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회사의 대표들은 분명히 이제 형사적인 그런 사기죄로 문제가 될 것이고 조사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처벌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해 놓은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자신의 피해 신고부터 정확히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